비가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단 한 곳만 불이 켜져 있었죠. 시어머니 강미령의 방. 저는 우연히 열린 서랍 속에서 빛바랜 아기 손목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낯선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감춰야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사실을요. 황차가 며느리가 된 후 저는 매일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웃는 표정, 제가 하는 말, 제가 숨쉬는 방식까지 모두 감시당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던 이유가 제 과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숨긴 비밀 때문이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며느리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니? 그런 말로 제 전 남친까지 조사했고 제가 지나온 모든 길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춰야 할 과거는 그녀에게 있었죠. 남편 도연은 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어머니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윤아, 그냥 어머니가 그러신 거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착함은 때때로 방관이 되고 방관은 결국 가담이 된다는 것을요. 신우이 나래 역시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질투했습니다. 그녀는 제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아직도 그녀 못 잊었지? 왜 헤어졌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느 밤 전 남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잠깐 볼 수 있을까? 과거는 제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법이었죠. 우리가 마주한 자리에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내 시어머니,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거 몰랐지? 그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 정보를 흘렸고 그 때문에 저를 오해하게 되었다고.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숨겨둔 비밀이 황차가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향수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짙어지고 갑자기 낯설어졌죠. 그리고 매주 같은 날 사라지는 외출. 문화센터 다녀올게.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비치는 표정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알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 오랜 외도를 했고 그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보내고 있었죠. 황차가는 완벽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된 커다란 비밀의 덤이었죠. 남편 도연은 우연히 그 송금 내역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윤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외쳤죠. 도현아, 넌 아무것도 몰라.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키려 한 건 이 집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잖아.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집안 금고가 열려버린 것이죠. 금고 안에는 숨겨둔 아이의 출생신고서, 외도 상대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며느리는 반드시 걸러라 라고 적힌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황차가는 흔들렸고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우이는 충격을 받아 오열했고 남편의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아, 내가 이겼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말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절망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서윤 이모세요? 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힌 사진. 서랍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모한테 가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이번 전쟁의 중심에는 시어머니도 저도 아닌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황차가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